20. 체포의 결정적인 단서. 레이더는 유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들은 법정에서 진실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BTK 킬러로서 레이더를 확정할 수 있었던 물리적이고 정황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BTK 킬러는 편지를 보내서 6차 비키 웨글 살인 사건이 자신이 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사건이 비키 웨글 사건이 이제 BTK 킬러의 범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니까 편지를 받고 경찰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그 지역 인근의 유력한 용의자들 수백 명의 남성들의 DNA를 확보합니다. 모두 합쳐서 한 1100개의 DNA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후에 피해자 비키 웨글의 손톱 아래에 있던 DNA와 BTK 데니스 레이더의 정액과 대조해본 결과 일치했다. DNA 프로필이 일치했다. 결국 이제 BTK 같은 경우는 자신이 편지로 밝힌 사건의 유전자와 본인의 유전자가 일치해서 검거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19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보관하고 있었네요. 이런 게 좋은 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BTK 같은 경우 레이더 같은 경우 히트 의류를 착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용의주도했는데 DNA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레더의 딸이 캔자스 대학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자궁 경부암 검사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환자의 DNA를 검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거를 알고 이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데니스 레이드의 딸의 자궁 경부암 DNA를 이제 피해자의 손톱에서 나온 DNA랑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BTK가 데니스 레이더다. BTK 정액이 데니스 레이의 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고 이제 경찰이 눈치를 챕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사건이요. 얼마 전에 중국에 있었죠. 중국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 이게 28년 만에 해결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범인이 여자를 강간하고 8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도 강간하고 목을 막 난도질해갖고 죽이는 그런 되게 흉악한 범인이었는데 이 범인도 현장에 DNA를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이제 중국 공안이 무식하게 막 DNA를 확보해갖고 수사를 했는데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날 경범죄로 잡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횡령인가? 그래서 경범죄로 이제 사소한 걸로 이제 잡혀온 남자가 있었는데 혹시나 해갖고 그 사람 DNA랑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유사하다 DNA가. 그래서 이 경범죄로 들어온 사람의 친인척이 연쇄살인범일 것이다 해가지고 공안에서 친인척을 조사하다가 결국에 중국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가오 청홍을 잡아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이제 총살당해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지금으로 보면 한 33년 미제 사건인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DNA 7차 사건, 그 영화에 나온 살인의 추억 영화에 나온 그 여중생을 살인할 때 남겼던 그 유전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를 검사했던 검사 보고서, 그것도 뭐라 그러지? 감정 보고서? 감정서? 감정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전자만 확보만 되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의 딸 캐리 레이더가 어,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품고 경찰에 DNA 샘플을 제공해서 이 때문에 아버지가 체포되는데 결정적이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 다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은 초반에 레이더 가족과 경찰에 의해 부인이 됐다. 경찰서장도 캐리 레이더가 아버지가 이미 체포된 뒤에 실제로 FBI 요원들에게 DNA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 레이더가 아버지 생포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체포된 후 K 레이더가 살고 있는 미시간주의 연방 요원들이 DNA 샘플을 제공받기 위해 접근을 했다고 했는데, 왜 한쪽에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체포되기 전에 DNA 샘플을 제공했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캐리 레이더의 그 병원에서 있는 그 자궁 경부암 DNA를 미국 경찰이 31년 만에 연쇄살인범의 그 용의자가 떠서 그런지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대조를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도 그게 이제 계속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조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딸이 의심을 품고 DNA를 제공을 했는지, 경찰이 나중에 그걸 했는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경찰도 이제 언급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수집한 걸 걸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제 레이더의 딸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주장을 해야지 이제 그래도 가족에 대한 면죄부와 그 차후 아버지의 그 일대기를 정기를 가지고 이제 책을 내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BTK 킬러의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은 없고 컴퓨터로 타이핑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레이더의 문법과 장문 스타일은 나중에 BTK 킬러에게 온 편지와 시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필체는 숨길 수가 있어도 이제 장문법, 그런 문법 스타일은 숨기기가 어렵다. 그리고 살인자가 1977년에 살인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중전화기는 그 당시 레이더의 직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때 레이더가 이제 전화로 신고할 때 그 목소리로 방송국에서 이제 계속 틀어줬는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K 킬러가 보낸 편지 중에 쓰여져 있는 시 중에 하나가 그 시기에 위치타 주립대학 한 교수가 가리켰던 미녀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미녀를 갖다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음만 바꿔갖고 시를 쓴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레이더가 그 당시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타 주립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죠. 근데 이게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봐야지 이게 중요한 단서구나 알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 이거를 눈치채기가 어렵다. 이걸 눈치채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BTK 킬러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은 BTK 킬러가 이제 편지를 보내주면은 다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비율을 살살 맞춰준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레이더는 경찰과의 통신 중에 플로피 디스크에 정보를 넣어서 보내면 추적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BTK를 20년 동안 추적한 형사가 답변을 하죠. 플로피 디스크에 정보를 넣어서 보내도 우리는 추적할 수 없다. 넌 안전할 것이다. 거짓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레이더는 경찰을 믿고 그의 메시지와 플로피 디스크를 경찰서로 보냅니다. 당연히 경찰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재빨리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데이터를 분석 결과 경찰은 그 문서에서 데니스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걸 발견한 그 스샷도 인터넷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루터교와 연관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루터교 데니스를 딱 치니까 그의 교회 사이트를 발견을 했고 루터교 집사 데니스 레이더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BTK가 검은색 치프 체로키를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형사들이 레이더의 집 옆을 이제 감시를 할 때 딱 보니까 집 앞에 검은색 치프 체로키가 주차되어 있었다. 20일 부모 상태 및 어린 시절. 윌리엄 엘빈 레이더와 도로테아 메이 쿡 사이에서 태어난 네 아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제는 제프 폴 빌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캔자스 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삼형제와 함께 위치타에서 자랐습니다. 캔자스 피츠버그에 있는 시온 루터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아버지는 미 해병대의 일원이었고 그 후 1948년부터 전력회사인 KG&E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데니스가 어렸을 때 위치타의 캔사스로 이사를 합니다. 세네카라는 소박하고 쾌적한 집에 정착을 했는데 이때 구입한 집은 2005년에 팔릴 때까지 레이더 가족들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레이더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친인척들이 모두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에 보이스카우트에 입단을 하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말로 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속박하고 통제하고 고문에 대한 환상을 키웠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제 8학년 때 본인 스스로 자신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8학년이면은 한국 나이로 13에서 14세 정도인데 이제 한국으로는 중2 정도죠. 중2 정도 때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사이코패스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녀들을 이제 묶어놓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꿈을 꿨다는데 이제 함께했다는 게 이제 고문하고 살인하는 거겠죠? 통제하고. 아네트 푸니셀로라는 이제 미국의 배우 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상상 속 속박에서 가장 좋은 표적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동물을 고문하고 고양이와 개를 헛간에 매달고
여성의 속옷에 대한 성적 패티시를 품고 있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레이더는 18세가 됐을 때 이제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문을 들여다보고 이제 여성 속옷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연쇄살인범들에게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 패턴이 보통 어렸을 때 이제 학대를 당한다라는 이제 패턴이 있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단호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연쇄살인범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본인 스스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제나 아주 건강하고 환상의 삶을 살았다,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케이스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강원순이 좀 비슷하죠. 유영철, 정남규, 뭐 정두영, 뭐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라고 무시당하고 했는데, 강호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벗어나는 범주에 있습니다. 이제 강호순하고 데니스 레이더는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다. 자백한 내용 중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레이더가 어린 나이 때부터 성적 흥분이랑 폭력을 이제 연관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태가 되면 이제 성적 흥분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959년 11월에 위치타 서쪽에서 캔자스주 홀룸이라는 마을에서 4명의 일가족이 밧줄에 묶여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데니스 레이더가 14살 때. 그러니까 이게 데니스 레이더가 14살 때 이미 또 그 전에 비슷한 사이코패스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데니스 레이더가 14살 나이에 이제 그가 좋아하는 소녀와 함께 차에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겠죠. 일가족 4명이 살해당했다, 밧줄로.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그 방송을 듣는 즉시 레이더는 차에 있던 그 여자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랑 같이 있는데 라디오에서 강력한 폭력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뉴스를 들었더니 옆에 있는 여자를 죽이고 싶었다. 이제 그 사건이 그 14살이었던 레이더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는지, 그는 이제 그 후로 계속 그 사건을 상상하면서 영화를 만듭니다. 본인이 하는 꿈을 꾸는 거죠. 본인이 그 일가족을 죽이는 그런 꿈을.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게 이제 환상이랑 자극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살인사건이 나면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제 각성하게 되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데니스 레이더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살인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약간의 성적 흥분이나 폭력성이 꿈틀대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약간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살인 사건 현장을 보면은 막 무섭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좀 흥분도 되기도 하고. 저도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건지, 본인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22 교육 수준. 위치타에서 리버브 학교를 다녔으며 1957년에 시온 루터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12살 때 그 루터교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63년 위치타 하이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가을에 캔자스 위슬리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2학기만 다녔고요. 그리고 1966년 여름에 21살의 나이로 레이더는 미 공군에 4년간 복무를 합니다. 1967년 초 알리바마주 공군 기지에 배치가 되고 1968년 1월 태평양 공군 기지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1968년 7월 일본 도쿄 공군 기지에 주둔을 하게 되고 1970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한국에도 왔었네요. 한국, 그리스, 터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옷을 벗은 여자들을 훔쳐보고 여자들의 속옷을 훔치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21살에서 25살 이제 군 복무할 때 이제 슬슬 행동하는 패티시스트 끼가 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미 공군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한국같이 어느 기지에 있으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반을 둔 위치에 상관없이 전 세계를 이동을 합니다. 꽤 많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군대에서는 이제 안테나 장비 설치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 공군 선한 행동 메달, 소형 무기 전문가, 사격술 표창, 그리고 국방부 메달을 받았으며 1970년에 현역에서 퇴역을 합니다. 예비군에서 그리고 2년도 복무를 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가 미 공군 같은 데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연쇄살인범 중에 미국 항공모함 승무원이 또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한 후에 1973년에 전자공학 학사 2년을 취득합니다. 28살 때. 그리고 이제 1973년에 드디어 나옵니다. 가을에 위치타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데니스 레이더의 그 편지에는 위치타 주립대학이 많은 힌트가 나오죠. 이때 이제 29살 때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립대학에 가을이니까 거의 1차 사건 나고 나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대학을 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를 만성적으로 성적이 C- 또는 D를 받는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으로 스스로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경찰들은 이제 편지를 보고 BTK는 이제 철자를 잘 쓸 수가 없고 비정상적으로 서툰 문법에 있어서 학습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위치타 주립대학에서 법무행정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이제 34살. 그리고 1980년대 초에 그는 컵 스카우트의 부대장이 되었다. 35살. 그 컵 스카우트에 있는 동안 그는 그 소년들에게 그가 살인에 사용했던 매듭의 일부를 가르쳐 주곤 했다. 컵 스카우트는 보이 스카우트보다 좀 더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걸 갖다가 컵 스카우트라고 합니다. 23 직업.
1970년에 해군에 전역을 하고 25살에 슈퍼마켓 육류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 5월 22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캠핑용품 제조업체인 콜맨에서 조립공으로 일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조립공으로 73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이제 콜맨에서 일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27살 때. 근데 이게 이제 희생자 중에 2명이 또 콜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줄리 오테로 부인이랑 캐스린 라이트, 21살짜리 아가씨. 그러니까 이제 콜맨에서 근무를 했는데 레이더랑 근무 기간이 겹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1973년 말이랑 74년 초에 항공기 제조업체인 세스나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 얼마 후 해고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나이는 이제 28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고가 되니까 이제 실업자가 되었고 이제 불안해졌고 시간이 많아지자 이제 정신 상태가 이제 낮아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앓고 있던 환상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어 누군가를 못 졸라 죽이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어 했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데니스 레이더는 시간이 많으면 살인의 환상이 강해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일이 바빠지면은 살인의 이제 냉각기가 오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 1월 데니스 레이더는 실직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때 또 위치타 주립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시작했으니 이제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그러자 이제 그해 1월 1차 사건이 벌어지죠. 1차 1974년 1월 15일 날 1차 사건을 일으킵니다. 29살 때, 29살 때. 그리고 10개월 후 1974년 11월부터 1988년 7월까지 이제 경보기 시스템 설치 전문 회사인 ADT 보안 기반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 설치 부정을 포함 여러의 직책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T 보안 업체에서 14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레이더는 설치 책임자로서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제 하루 중 어디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근무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사관들은 이때 가정의 그 보안 시스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제 여겨지죠. 14년간 이제 주택을 들락날락 했으니 주택 침입하는데 대범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년이면 29살 때부터 43살까지 일을 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연쇄살인범들은 배강공이 많다. 집을 수시로 남의 집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니까. 1989년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집집마다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44살 때. 그러니까 이제 경보기 업체랑 인구조사국에서 일하면서 이 두 가지 직업을 하면서 레이더는 많은 지역의 거주자들의 그 집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 그쵸.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희생자 중 일부와 마주쳤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때 일을 하면서 잠재적인 희생자들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91년 레이더는 동물 통제, 주택 문제, 그리고 이제 구제역 등 일반 허가를 담당하는 다기능 부서인 파크시티의 컴플라인 부서의 감독관으로 고용이 됩니다. 46살. 그러니까 46살 때 공무원이 된 거죠. 컴플라이언스는 준수란 말인데 미국 주택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책이랍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잘 산 겁니다. 근데 단지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게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200명이 루터교에서 또 약 30년간 신도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있었으니 이제 집회위원회에서 이제 의장으로 또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카우트 또 지도자가 됩니다. 경보기 설치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관리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보이스카우트 리더, 루터교 의장.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1991년 이때 당시에 46살이면 이미 10명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미 10명을 다 죽인 상태에서 이 상태가 이미 10명을 다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경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범죄사의 길이 남을 매우 성공한 연쇄 살인범으로 남을 뻔했다. 24 결혼. 1971년 5월 22일 데니스는 28살 때 같은 지역 출신,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같은 루터교 신자인 폴라 23살과 결혼을 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다. 1975년도에 레이더의 첫 아이가 태어나고 1975년도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이제 1975년이면은 1차 사건이랑 2차 사건 직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사건을 저질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세심한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임신 또는 출산 직후에 주택을 침입해서 그 일가족을 4명을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지, 고문하고 성적으로 더럽히고 이제 살해를 하였는데 그 부분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신의 교회로 시체를 가져가 가지고 시체에다가 이제 본드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도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25 성격. 데니스 레이더는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데니스 레이더가 딸에게 교육한 게 있어요. 낯선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밤에 혼자 걸을 동안에는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쥐고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데니스 레이더는 이제 딸에게 낯선 사람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 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교육이 잘 돼 있으면은 FBI 요원이 DNA 샘플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제 데니스 레이드의 딸을 찾아갔을 때 FBI 배지를 보여줘도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FBI 연방 요원들이 쓰레기 수거통 옆에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레이더 딸은 이제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FBI 요원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데니스 레이더는 연쇄살인범이면서 자기 딸은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아들 딸에게 또 이제 경건하라고 가르쳤답니다. 또 이제 딸 캐리 같은 경우는 대학교 2군데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녀의 오빠인 브라이언은 이글 스카우트였고, 또 미 해군 핵잠수함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런 군인 생활을 했었죠. 이글 스카우트가 뭐냐면요, 그 보이스카우트에서 이제 그 배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21개 이상인가? 그 배지를 21개 이상 받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글 스카우트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데니스 레이더가 이제 추가적으로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 데니스 레이더의 딸 캐리의 기억으로는 이제 아빠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신발을 벗지 않을 경우 이제 아빠가 크게 화를 냈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신문 기사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제 이상한 표식을 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아빠가 그것은 코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사건에 이제 본인이랑 연관된 걸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스크랩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1996년 후반을 기억을 해냅니다. 레이더의 가족이 저녁 식사 때 잠깐의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 테이블이 오래된 테이블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오빠가 잘못 건드려갖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모든 저녁 식사는 이제 부서지고 뭐 국이랑 소스가 다 흩어졌는데, 이제 데니스 레이더가 이제 아들한테 너무 크게 화를 내는 거죠. 손으로 오빠의 목을 두르고 이제 질식시키려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딸이 곧바로 달려들어서 이제 말렸다. 그 모습을 딸은 아직도 기억하는 거죠. 선명하게. 이제 아빠의 얼굴과 눈에는 격렬한 분노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26 주변인 평가.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연쇄살인범으로 발각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이제 혼합 능력이겠죠. 이제 사이코패스의 능력. 눈에 띄지 않고 섞여 있는 거. 그를 직접 아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로 묘사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매우 사교적인 것을 알려줬고, 이제 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유머 감각도 전혀 없었다. 그 대신 이제 공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직장 내 주변인들의 평가는 레이더 경보 시스템 설치 전문 회사에서 일했을 때 몇몇 동료들에 따르면 이 회사를 15년을 다니는 동안 레더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깐깐하다는 얘기겠죠. 잘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데니스 레이더는 매우 양극화된 인물이다. 그러니까 주변인들 중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그를 거짓말을 많이 하고 무리하고 대결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효율적이고 착하고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죠. 데니스 레이더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파크 시티 주민들과 전직 동료들은 레더를 이제 이기적이고 오만하다고 묘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종종 이제 일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그런 활동에서 이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를 했다. 이제 감독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얘기겠죠. 레더가 체포될 당시에는 그거는 이제 파크시티의 규정 준수 감독관으로 고용되었는데 이 감독의 권한에는 동물을 통제하고 이제 불법 주차 차량 그리고 이제 일반 법규 준수 및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것으로 포함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파크시티 주민들은 데니스 레이더가 지위를 이용해서 권위와 통제를 시도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의 이웃들 중 몇몇은 그를 관료주의자라고 부르며 힘과 통제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가학적인 연쇄 살인범들의 일반적인 동기에 포함이 된다. 권력 행사. 전직 파크시티 주민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피터스 킹은 레더의 이상한 행동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레더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친구가 그녀와 함께 살았을 때 이미 이제 피터스 킹을 스토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자마자 이제 레이더가 이제 짜증을 부리는 거죠. 이제 레이더는 계속해서 그녀의 집에 와서 잔디가 일정 높이 이하로 유지하는지 뒷마당에다 말뚝을 박고 네, 사소한 그런 코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아마 그녀 이제 피터스 킹은 데니스 레이더의 잠재적 살해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자 관료적인 힘을 바탕으로 괴롭힘을 하였다. 그러다 이제 레이더가 가끔 그녀의 창문을 엿보고 이제 그녀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문을 꽝꽝 들이는 행동을 할 때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졌고 이제 피터스 킹이 말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레이더가 대답을 합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레더의 상사는 이제 피터스 킹에게 왜 나에게 그 상황을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피터스 킹은 레더가 이제 엿보는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고소를 기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피터스 킹은 나는 경찰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레더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그런 거죠. 당신도 도시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당신은 어떠한 잘못을 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 편을 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이제 레더가
피터 스킹의 딸의 애완견을 압수를 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애완견을 찾으러 가기도 전에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개를 안락사시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그녀는 가족과 함께 파크시티에서 즉시 떠났다. 눈치가 빠른 거죠. 핸드폰 영상을 찍으면 46분 되면 자동으로 끊기더라고요. 벌써 46분이 돼버리는데 이어서 가겠습니다.